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며칠 전에 8.15 방송 녹화할 때 임 대표가 저에게 왜 미국 증시가 요즘 지지부진하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제가 고수들이 그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방송 채널에서 고수는 차트를 만들고 하수는 차트를 보는데 볼 줄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수의 매수 세력이 현 시점에서 성자란 말이죠. 헤지 펀드가 됐든 아니면 투자은행이 됐든 아니면 겉으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로는 매수를 했던,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 청산을 했던, 여하튼 성자는 소수란 말이죠. 힘 있는 소수죠. 근데 이분들이, 즉 힘 있는 소수, 즉 헤지펀드가 됐든 투자은행이 됐든, 투자은행도 비관적인 전망하는 투자은행도 있고 낙관적인 전망하는 투자은행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성자는 현 시점에서는 매수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수익 실현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개선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기술적으로는 지지선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12월 내지 1월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지지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9월 11월 동안에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매도자도 많지만은 매수자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그렇다 하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지지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량을 유도를 해야 되죠. 오르는 걸 막는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지지선을 만드는 효과가 있고, 다수가 기술적 지표에 기초해가 게임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희생자는 작고 승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1분기 경제 성장률, 즉 소비 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난 약 한 3개월 동안 매수자도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게 되죠.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죠. 또 인버스 투자자들도 일부는 수익 실현 기회를 주면서 그분들도 또 소비 여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죠. 제가 연초인가 아니면 지난해 연말로 기억되는데, 미국은 ETF 중심의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가의 힘이 굉장히 세다. 전략가가 기술적 지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 유도하면 다수 투자자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1분기 성장률에 도움이 되죠. 즉 펀더멘탈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분기 마이너스 성장 주장한 분들, 그 다음에 4분기 마이너스 주장한 분들, 그리고 1분기 마이너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내년 1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광화문에 누군가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것과 비교하면 침체가 아닌데 침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광화문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실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인식이 돼요. 다수가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냐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때는. 그런데 세 번째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까지 믿다가 이제는 불신도 해요. 저 사람들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그 과정에 요즘은 그죠? 유튜브 발달로 거짓말을 하는 게 금세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1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되면 침체론자들이 설득력을 완전히 잃게 되죠.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전략가들의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장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실적은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되죠. 왜냐하면 예상이 나쁘니까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수는 차트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수는 차트를 보는데 볼 줄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펀더멘탈이 개선되어 버리면 결국은 침체론자 내지는 침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그 다음에 차트까지 돌아서니 주가가 올라가죠. 그때 고수들은 또 매도를 한다는 거죠. 다 장밋빛 얘기를 할 때 원래 연초가 대표적이죠. 모두 다 장밋빛 얘기를 할 때 고수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한 거죠. 빌 게이츠가 테슬라를 공매도했기 때문에 고수라는 거죠. 했기 때문에 하수들이 테슬라 노래를 할 때 성자는 빌 게이츠죠.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진짜배기 고수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청산을 할 때도 진짜배기 고수들을 얘기를 듣고 청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차트를 만들고 하수들은 차트를 보는데 볼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 1월에도 증명됐고 6월에도 증명됐고 9월 11월 사이에도 증명됐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도 만들고 점진적 상승을 통해서 또 펀더멘털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중에 펀더멘털이 좋고 지표 차트가 돌아서면 모두 다 그때는 올라간다 얘기하겠죠. 그때 고수들은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견조한 상승을 유도하는 전략이면서 엄청난 장기적인 호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스닥이 금리에 민감하죠. 금리가 올라가면 많이 빠지지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금융시장 환경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데 장기물은 내린단 말이죠. 물가가 안정되니까 그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무이용 거래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그래도 안전한 시장인데 무이용 거래가 가능하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또 9월 11월 사이에 주식을 매도한 나스닥 지수를 매도한 사람도 있겠죠.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12,500선이 돌파가 되면 8.15만이 방송 출연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임 대표가 14,000 갈 수 있겠냐라고 하길래 제가 12,500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다. 12,500을 그 4분기 실적 내지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플러스가 확실시 되는 그 시기 12월 한 15일 정도만 돼도 확실시 되거든요. 그때에 12,500을 돌파시키면 4분기 성장률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내년 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1분기 성장률도 주가가 상승하면 소비 여력이 생기고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되지요. 또 종합주가지수는 미국에서는 다른 경기 선행지수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경기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주가지수 상승 자체가 경기 선행지수 다수를 바꿔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침체론자들의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와 인버스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심리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 유도하다가 12,500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잡아 당겨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지난 9월 11일 사이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매수를 한 큰 손들은 승자로 이제 남겠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점진적인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부터 11일 사이에 주가 상승을 견인한 이 세력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전후로 약 한 1, 2개월 동안만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을 유도하면 내년 1분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고 또 그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 즉 수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조한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즉 차트를 만들고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니까 만들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